할머니, 빨리 도망가요. 8살 손녀가 할머니 귀에 속삭였다. 영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도망가라니 대체 무슨 말인가? 엄마가 할머니 싫대요. 어제 밤에 아빠랑 싸웠는데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그 순간 부엌에서 지연이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다. 영자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들 민수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보자기에는 서연이가 좋아하는 호떡과 직접 담근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걸음을 옮기는 영자의 모습은 어느 누구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영자에게는 이보다 더 소중한 날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도착한 영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작은 거울을 꺼내 머리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손녀 앞에서는 언제나 단정한 모습으로 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서연이가 달려와 영자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8살 손녀의 환한 웃음을 보는 순간 영자의 얼굴에도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잡는 그 따뜻함이야말로 영자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제일 예쁘네.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엄청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오늘 뭐 가져왔어요? 호떡도 있고 서연이가 좋아하는 김치도 있단다. 그리고 말이야. 영자는 보자기 한쪽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연이가 며칠 전 갖고 싶다고 했던 색연필 세트였습니다. 서연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요? 이거 제가 원하던 거예요. 영자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며느리 지연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영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찬물에 그릇을 헹구는 소리만이 부엌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지연아, 안녕. 오늘 날씨가 참 좋더구나. 한참이 지나서야 지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소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연의 대답은 차갑고 간소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영자는 이런 반응에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일까 싶어 조심스럽게 지연의 눈치를 살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설거지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지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연아, 내가 김치 좀 담가왔어. 서연이가 좋아하는 맛으로 담갔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둬. 네, 알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영자가 김치통을 건네려 하자 지연은 젖은 손을 대충 닦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는데 지연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짜증인지 피로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영자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아들 민수가 안방에서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수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가워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차가운 반응을 눈치챘는지 급히 영자의 짐을 받아들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서연이가 어머니 오시기만 기다렸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가? 영자는 이런 분위기를 애써 무시하며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호떡을 꺼내는 영자의 손길에서 서연이는 고소한 냄새를 맡고 더욱 신이 났습니다. 호떡 사왔다. 서연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건 민수 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야. 고맙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할머니께 고맙다고 인사해.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가 최고예요. 서연이가 영자의 품에 안기자 영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손녀의 작은 몸에서 나는 샴푸 냄새와 따뜻한 체온이 영자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따뜻한 순간도 잠시 부엌에서 들려오는 지연의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서연이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호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 지민이와 놀이터에서 놀았던 이야기,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을 선생님이 칭찬해 주었던 이야기, 오늘 급식으로 나온 떡볶이가 너무 맛있었다는 이야기까지. 영자는 손녀의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린 그림 보여드릴까요? 그럼 할머니가 제일 보고 싶었는데. 서연이가 방으로 뛰어가 그림을 가져오는 사이 영자는 잠시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지연이 나와 냉장고 문을 열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김치통이 가득하네. 아직 전에 가져온 것도 다 못 먹었는데. 그 말은 작은 소리였지만 거실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가 부담스럽다는 뜻인가요? 영자는 괜히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림을 가져온 서연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언제든지 우리 서연이 보고 싶단다. 이때 지연이 거실로 나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께서 매일 올 수는 없어. 할머니도 바쁘시고 우리도 우리 일이 있으니까. 영자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언제 바쁘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가요? 오히려 손녀를 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인데 말입니다. 지연의 말 속에는 분명히 자주 오지 말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영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지연의 차가운 말투와 시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이 너무 자주 가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며칠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보고 싶은 마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영자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민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혹시 지연이 바쁜 시간에 방해가 될까봐 일부러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을 맞춰서 갔습니다. 손에는 서연이가 좋아하는 붕어빵만 소담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김치나 반찬은 이번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역시나 서연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연이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기색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활기차지 않고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보고 싶었지? 붕어빵 사왔단다. 고마워요, 할머니. 서연이는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부엌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지연이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고 그릇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영자도 덩달아 긴장이 되었습니다.
지연아, 안녕. 영자가 인사를 건넸지만 지연은 대답도 없이 계속 설거지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소리와 그릇 닦는 소리만이 부엌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영자는 어색함을 감추며 서연이와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방에서 놀까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영자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실에서 큰 소리로 웃으며 놀곤 했는데 오늘은 왜 방으로 가자고 하는 걸까요? 영자는 의아했지만 서연이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서연이는 영자의 무릎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뭔 말인데?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영자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이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요. 영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망가라니 대체 무슨 말인가요? 서연아, 무슨 소리야? 왜 도망가라고 그래? 서연이는 두리번거리며 방문 쪽을 확인한 후 다시 할머니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싫대요. 어젯밤에 아빠랑 싸웠는데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영자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의 어린 목소리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지연의 차가운 태도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더 했니? 영자의 목소리도 어느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는 눈치도 없이 자꾸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 보고 어떻게든 좀 해달라고 했어요. 할머니, 정말 도망가세요. 서연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눈치 없이 자꾸 온다는 말이 특히 아팠습니다.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 가족을 도우려는 마음이 모두 민폐였다는 건가요? 이때 방문 밖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뭐하고 있어? 나와서 숙제해. 서연이는 깜짝 놀라며 재빨리 할머니에게서 떨어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기 전에 다시 한번 영자를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네, 엄마. 지금 나가요. 서연이가 방을 나가자 영자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슴이 뛰는 소리가 귀에서 둥둥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먹을 꽉 쥐어야 했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손녀가 이런 이야기를 자신에게 전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영자는 잠시 후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이는 식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고 지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의 모습이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자가 거실에 서 있는 순간 지연이 부엌에서 나와 찬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지연의 눈빛에는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는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알겠지라고 말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내가... 영자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이 숙제도 많고 저도 준비할 일이 있어서요. 차가운 말투였지만 정중한 듯 들리게 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세요라는 뜻이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서연이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려 했지만 손녀는 여전히 숙제에 집중하느라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부러 고개를 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먼저 갈게. 영자의 작별 인사에 지연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영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지연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동안 영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의 작은 속삭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의 작은 속삭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지연의 차가운 시선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얕은 잠에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며느리의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영자는 민수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지만 지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괴롭혔습니다. 눈치 없이 자꾸 온다는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화요일 저녁 참다 못한 영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자신의 방문이 부담스러운 것인지 말입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어머니.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연락도 없이 전화하는 어머니가 낯선 모양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말이야.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할까? 지금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영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1시간 후 영자는 민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잔을 손에 쥔 채로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민수도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물어볼게. 내가 자주 오는 게 불편하니? 영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정말? 정말로 불편하지 않아? 그럼요. 어머니가 계셔야 서연이도 좋아하고 저도 마음이 놓여요. 민수의 대답은 진심으로 들렸지만 영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이의 말이 거짓일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연이는? 지연이도 그렇게 생각해? 이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시간을 끌더니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민수야, 어머니한테 거짓말하지 마. 지연이 표정 보면 알겠더라. 내가 올 때마다 불편해하잖아. 영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지연이가 요즘 좀 예민해져 있어요. 집안일도 많고 서연이 돌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러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가면 서연이도 돌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는데. 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지연이 입장에서는. 민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애매한 태도가 답답했습니다. 지연이 입장에서는 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좀 부담스러워해요. 어머니가 오시면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고.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자신이 짐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와주려고 했던 마음이 오히려 며느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자주 안 가면 되겠네. 영자의 목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지연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끔씩은 오셔도 되죠. 다만
다만 너무 자주 오시지만 말고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연이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민수의 말은 정중했지만 영자에게는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손녀를 보러 가는데도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언제부터 자신이 이 가족에게 이렇게 조심스러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영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담스러워한다.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 미리 연락을 달라는 그 말들이 가슴을 저밀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영자의 마음처럼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언제부터 자신이 가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다음 날 저녁 영자는 용기를 내어 민수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리 연락을 하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아, 나야. 내일 오후에 잠깐 서연이 보러 가도 될까? 전화 너머로 지연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서연이 학원도 가야 하고 저도 약속이 있어서요. 그럼 모레는? 글쎄요. 그때 봐서 연락드릴게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봐서 연락하겠다는 것이 결국 연락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손녀를 보러 가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영자의 눈에서도 빗물처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지연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서연이가 그리워 미칠 것 같았지만 먼저 연락하기도 어색했습니다. 결국 영자는 참다 못해 직접 민수의 집을 찾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영자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로 아들의 집 앞에 섰습니다. 평소처럼 보자기에 음식을 싸오지도 않았습니다. 지연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들려오는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지연아, 나야. 영자. 아, 잠깐만요. 한참이 지나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의 표정에는 분명히 당황스러운 기색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요. 미안해. 서연이가 보고 싶어서. 잠깐만 볼게. 서연이는 학원에 갔어요. 오늘은 늦게 올 거예요. 지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영자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서연이가 학원에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잠깐 기다릴게. 민수는 있니? 민수도 회사 일로 늦어요. 지연은 영자를 들여보내기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마지못해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영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연이의 학용품이나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오늘은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가방도 신발도 심지어 항상 소파에 두고 있던 인형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물 좀 줄래? 네, 잠깐만요. 지연이 부엌으로 가자 영자는 무심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소파 옆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틈새로 흰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봉투 모서리에 뭔가 글씨가 보였습니다. 영자는 호기심에 서랍을 조금 더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실버타운 요양원 입소 신청서. 영자는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꺼내보았습니다.
신청인 란에는 아들 민수의 이름이, 보증인 란에는 며느리 지연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소 희망일은 다음 달로 되어 있었고 신청 사유란에는 고령으로 인한 돌봄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집 주소, 연락처, 심지어 영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의가 아니라 실제로 진행 중인 계획이었습니다. 서류 한 켠에는 상담 완료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정말로 나를 내다버릴 계획이었던 건가? 영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류 뒷면에는 요양원 안내서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합니다. 전문 간병인이 24시간 케어합니다라는 문구들이 영자의 눈에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안내서를 넘기자 입소 비용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 관리비 150만 원. 민수와 지연이 이미 경제적인 계산까지 다 해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물. 지연이 물을 들고 오다가 영자가 서류를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덜컥거렸습니다. 그건, 이게 뭐야, 지연아? 영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고. 영자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연은 당황한 나머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알아본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내가 언제 요양원에 가겠다고 했어? 어머니께서 나이가 많으시니까. 혹시 몸이 불편해지시면. 내 몸이 언제 불편했어? 내가 누구한테 짐이 된 적이 있어? 영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야? 나를 내쫓고 싶었던 거 아니야? 영자는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정말로 내가 그렇게 싫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영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싫은 게 아니라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어머니가 오시면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져요. 서연이는 어머니만 찾고 집안일도 더 늘고 저도 제 삶이 있는데 제 시간이 없어요. 지연의 솔직한 고백에 영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도움이 되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오히려 며느리에게는 짐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서연이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역시나 학원에 간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를 보자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서연이의 환한 웃음을 보는 순간 영자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 아이만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데 그 아이의 부모들은 자신을 멀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와봤단다. 영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는 이제 가봐야겠다. 벌써요? 조금만 더 있어요. 서연이가 아쉬워했지만 영자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요양원 서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서연이를 꼭 안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구나. 지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서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또 와요.
영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영자는 요양원 신청서 생각에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내다버리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얕은 잠에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차가운 요양원 복도를 혼자 걷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는 안부 전화라도 왔을 텐데 이번에는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영자는 그것이 더욱 서운했습니다. 아들도 결국 아내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밤 11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잠옷 차림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민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수야, 이 시간에 왜? 엄마. 민수는 영자를 보자 주저앉듯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안 마시는 민수가 이렇게 취한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마셨어? 영자는 급히 물과 해장국을 끓여주려 했지만 민수가 영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모습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무슨 일인지 말해봐. 민수는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 집이 큰일 났어요. 큰일? 무슨 큰일? 집 대출이 연체됐어요. 벌써 석 달째예요.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출 연체라니 그런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석 달째? 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해?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민수는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급여가 삭감되었고 서연이 교육비와 생활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이도 파트타임 일을 구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어요. 밤마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가계부 정리하고 저한테는 걱정시키기 싫어서 괜찮다고만 했고요. 영자는 그제서야 지연의 차가운 태도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압박감 속에서 시어머니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지연이가 결국 민수가 말을 잇지 못하자 영자가 재촉했습니다. 뭔데? 지연이가 뭐라고 했어?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역시나 영자가 발견한 서류가 사실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말했습니다. 지연이 말이 엄마 재산이라도 조금만 내주시면 당분간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내 재산? 엄마가 갖고 계신 전세 보증금이랑 적금이랑. 영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자신의 돈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자신을 멀리하는 것도 모두 돈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야, 정말 그게 다야? 내 돈 때문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거야?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지연이가 나를 싫어한다고 서연이가 그러던데 그것도 거짓말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싫었어요. 지연이랑 매일 밤 싸웠어요. 어떻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느냐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이대로 가면 집도 날아가고 서연이 학교도 못 보낼 판이에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뒤에서 요양원 신청서나 작성하고 있었던 거구나.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못했어요. 민수야, 그럼 이제 솔직히 말해봐. 지연이는 정말로 나를 어떻게 생각해?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이는 엄마가 오시면 너무 힘들어해요. 서연이가 엄마만 찾으니까 자기는 소외받는 느낌이 든다고. 그리고 집안일도 신경 쓸 게 많아진다고. 영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하지만 저는 정말로 엄마가 필요해요. 서연이도 엄마를 너무 좋아하고. 민수야, 그만해. 이제 됐어. 영자는 일어서며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술에 취해 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측은하면서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민수야, 내가 가장이잖아. 내가 해결해야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 영자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민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영자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이도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일어서, 민수야.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영자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민수야, 너 지금 집에 들어가. 엄마, 그럼 우리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너무 늦었어. 민수는 영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집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영자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아들이 나를 내쫓으려 한 거구나. 그날 밤 영자는 창밖을 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영자는 며칠 동안 집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울을 보면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만 보였고 밥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짐이 되어버린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영자는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오랜만에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향한 곳은 옛 동네였습니다. 30년 전 민수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동네 말입니다. 좁은 골목길과 낡은 상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다다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영자야. 이게 누구야? 뒤돌아보니 오랜 친구 순이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영자보다 한 살 위였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등에는 장바구니를 메고 있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순이야, 웬일이야? 여기서 다 보네. 아이고, 나야 여기서 계속 살고 있는데 너는 어쩐 일로? 아들 집 근처는 안 가고. 순이의 무심한 질문에 영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애써 웃었습니다. 그냥 옛날 동네가 그리워서. 그래, 그럼 우리 차라도 한잔하자. 마침 새로 생긴 찻집이 있거든. 순이가 영자의 팔을 끌어당기며 함께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찻집은 아늑했고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영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서연이는 잘 크고 있고? 응, 잘 크고 있어.
영자는 짧게 대답했지만 순이는 친구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너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영 안 좋아 보이네. 아니야, 별일 없어. 영자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나한테 무슨 얘기 못할 거 있어? 순이의 따뜻한 말투에 영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순이야, 사실은 영자는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의 차가운 태도, 서연이의 걱정스러운 속삭임, 요양원 신청서 발견, 그리고 민수의 술 취한 고백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영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자식이 나를 버리려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순이는 영자의 손을 꼭 잡아주며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순이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영자야, 너무 속상했겠다. 그런데 말이야. 뭔데? 너도 좀 생각해봐. 지연이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 영자는 순이의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을 위로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순이야, 너까지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 말 끝까지 들어봐. 순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자야, 나도 며느리가 있어서 아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 생각이 많이 달라. 그래도 가족인데. 맞아, 가족이야. 하지만 지연이도 자기 가정을 꾸려가려는 한 사람의 어른이잖아. 거기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영자는 순이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서운함에만 집중했지 지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양원에 보내려 하는 게 맞아? 그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영자야,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순이가 영자의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너 이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봐.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래. 지금까지 남편 위해서, 아들 위해서, 손녀 위해서만 살았잖아. 이제는 영자 내가 행복해질 차례야. 영자는 순이의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위해 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래.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으니까요. 모르겠어.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럼 지금부터 생각해봐. 여행도 가보고, 취미도 찾아보고. 영자야, 너 아직 젊어. 70이 뭐 대수야.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순이의 말에 영자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어떻게 해? 내가 없으면 그 아이가. 서연이도 크면서 이해할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행복해야 손녀도 행복한 거 아니겠어? 영자는 순이의 말을 들으며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자야, 버려진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 거야. 순이의 한마디가 영자의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자유로워졌다는 것, 이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씩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눈치만 보고 살진 않겠다. 영자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원망도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찻집을 나서며 순이가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가끔 연락해. 그리고 너무 혼자 속상해하지 말고. 고마워, 순이야. 오늘 너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의 발걸음은 전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아프기는 했지만 이제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의 눈치만 보며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영자는 넓은 들판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순이와의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새로운 각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서연이에 대한 그리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안 와? 라고 물으며 실망하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영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서연이를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손녀만큼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영자는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민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경계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지연아, 나야. 서연이 잠깐만 보고 갈게.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영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친구 집에 갔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이런 핑계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문 좀 열어줘. 할 이야기가 있어. 지금은 좀. 제발 부탁이야. 마지막이야. 영자의 간절한 목소리에 지연이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서연이가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친구 집에 간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지만 곧바로 엄마의 눈치를 봤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일어나려 하자 지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숙제 끝내고 나서. 서연이는 아쉬운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연아, 앉자. 할 이야기가 있어.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고 영자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연아, 민수한테 다 들었어.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집 사정도 대출 연체된 것도 요양원 이야기도 다 알아. 어머니. 아니야, 내 말 끝까지 들어봐. 영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이제 알겠어. 내가 너희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정말 속상했어. 서연이가 귓속말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도 요양원 신청서를 봤을 때도 배신당한 기분이었거든. 영자가 서연이를 흘끔 쳐다보자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의 긴장감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지연이 만류하려 했지만 서연이는 이미 영자에게 다가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가 영자의 품에 안기자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또 싸웠어요. 어제 밤에도 할머니 이야기하면서. 서연아. 지연이 날카롭게 불렀지만 서연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는
우리 사정도 모르고 자꾸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 보고 어떻게든 좀 해달라고. 영자는 서연이의 말을 들으며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8살 아이가 이런 어른들의 갈등을 보고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아, 이제 그만해. 영자가 서연이를 안으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제는 솔직히 말해주자. 너희 집 사정, 그리고 날 요양원에 보내려던 일.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나중에 하고 일단 상황부터 정리하자. 영자의 차분한 목소리에 지연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월급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대출 이자는 그대로고 서연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달 적자예요. 통장 잔고 보면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돈이 필요했던 거구나. 네. 어머니 전세 보증금이면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아,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시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영자는 지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건 너무했어.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계속 오시니까 서연이가 저보다 어머니를 더 따르게 되고 저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의 솔직한 고백에 영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주려던 행동이 며느리에게는 영역 침범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지연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지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엄마의 우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영자는 서연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말해줄게. 어른들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할머니, 우리 헤어지는 거예요? 서연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영자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는 서연이를 정말 사랑해.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영자는 서연이를 꼭 안으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민수야. 이제는 솔직해야 해. 더 이상 이렇게 갈등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우는 딸을 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민수야, 앉아. 이제 우리 가족이 정말로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자. 그날 밤 영자네 가족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자세히 설명했고, 지연은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부담감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자도 자신이 느꼈던 서운함과 상처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고, 때로는 서로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가족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연이가 더 이상 어른들의 갈등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영자의 조언에 따라 무리한 사업 확장 계획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월급은 전보다 적었지만 고정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생겼습니다. 야근도 줄어들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영자에게 어색함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자 지연도 경계심을 늦췄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에게 도망가요라는 무서운 속삭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밝게 웃으며 할머니와 엄마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두 사람의 사랑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자는 약속된 시간에 민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갑작스럽게 방문하지 않고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편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뒤에서 엄마가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오늘은 뭐하고 놀까요? 할머니가 퍼즐을 하나 사왔단다. 우리 같이 맞춰볼까? 영자가 가져온 것은 1000조각짜리 큰 퍼즐이었습니다. 서연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와, 정말 커요. 이거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하면 할 수 있어. 그런데 혼자 하면 어렵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쉬워진다고. 영자의 말에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같이 해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모두 함께 해보자. 거실 바닥에 퍼즐을 쏟아놓자 작은 조각들이 흩어졌습니다. 영자와 지연 그리고 서연이가 둘러앉아 퍼즐 맞추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조각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글쎄, 색깔을 보니까 하늘 부분 같은데. 서연이가 찾아볼래? 네, 제가 찾을게요. 세 사람이 함께 퍼즐을 맞추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조각을 찾아주고 맞는 자리를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지연이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우리 앞으로만 생각하면 되잖아. 하지만 제가 너무했잖아요. 요양원 이야기까지. 지연아, 너도 힘들었잖아. 나도 이제 이해해. 영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힘들면 말해줘. 우리가 가족이잖아.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왜 울어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기뻐서 우는 거야. 영자가 서연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기뻐서 우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져서 기쁜 거야.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세대가 함께 퍼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서연이. 뭐 하고 있어요? 아빠, 우리 퍼즐 맞추고 있어요. 아빠도 같이 해요. 서연이가 민수를 끌어당겼습니다. 민수도 넥타이를 풀며 바닥에 앉았습니다. 와, 이거 어려워 보이네. 다 맞출 수 있을까? 천천히 하면 돼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네 사람이 함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다른 부분을 담당하면서도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가끔 맞는 조각을 찾으면 모두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민수야, 요즘 회사는 어때? 네, 어머니. 전보다 안정적이에요. 야근도 거의 없고 동료들도 좋고요. 다행이다. 무리하지 마라. 네,
이제는 가족이 우선이에요. 민수의 말에 지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민수라면 일만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자 지연이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같이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늦었는데. 어머니 혼자 집에 가셔서 뭐 드실 거예요? 우리 같이 먹어요. 지연의 따뜻한 제안에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가라는 눈치를 주던 며느리가 이제는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럼, 고맙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식구는 둥글게 앉아 따뜻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고, 민수는 회사 동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연은 요리에 대한 조언을 영자에게 구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어요? 서연이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도 서연이 보고 싶을 거야. 정말요? 그럼 다음에는 뭐 하고 놀까요? 서연이가 원하는 거 하자. 영자는 서연이를 안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도망갈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갈 길을 찾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비록 예전과는 다른 형태이지만 가족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짐이 아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달빛이 영자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